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딜레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연금,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연금 개시 시점에 평생 종신연금을 선택해서 받아야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도 연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연금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은 일시불로 받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유배당 상품인 연 7.5% 확정금리 상품은 당연히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무배당 상품들은요, 대부분 다 연금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바로 보험사한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꾼의 말만 믿는 경우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꾼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죠. 그런데 덥석 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꾼,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판다든가 아니면 보험 및 금융을 판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속셈이 있다 보니까요. 반드시 그 속셈을 알아채고 그 사람들이 권하는 것 중 대부분은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연금보험 가입했다가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는 쾌재를 부릅니다. 정말로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말하는 연금으로 받으세요 말할 때 절대로 그 말을 따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돈 버는 때 연금보험 가입 후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을 받지 말고 일시금으로 해약해서 노후생활비 충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무조건 연금 개시 시점에 무조건 연금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해지해서 받는다면 나중에 노후 생활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자산을 굴릴 수도 없었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야 되는지 똑같이 과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조주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태가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진실이 바뀌었죠. 연금보험이 90년대 연금이 아니라 2000년대 연금, 무해당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을 모르고 예전 것을 그대로 고소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금을 받으면 절대로 네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종신연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전까지 확정금리 연금을 지급하던 그런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7.5% 연복리 상품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은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이 그 중도에 해지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시금 받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품들은 유배당 상품으로 각종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연금은 물론이고 증액연금, 가산연금. 하나의 연금을 선택했는데 세 개의 연금을 받으니까 무조건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험사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금리가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이거 해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인을 동원해서라도 해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은 여러분은 호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990년대에는요, 연금 지급률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2배 이상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액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인데 같은 값이면 2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1990년대 상품은 무조건 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지하라고 하죠. 보험 판매인도 해지하라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2000년대 이후 상품들 지금도 그렇다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연금으로 받은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세요 하고 좋은 말을 하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볼 때는요. 99.9%는 다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그 쓰레기 연금보험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10년 납입 끝났으니까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굳이 해약할 필요 없어. 조금 있으면 연금 개시돼. 그러니까 해약할 필요 없어. 연금 개시 시점에 일시금보다는 연금이 따박따박
그 노후생활비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절대로 일시금 받지 않겠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요. 전문가, 보험 전문가, 연금 전문가인 제가 말을 해도 정말로 막 알아듣질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실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우여곡절 속에 연금 개시 시점이 됐다. 근데 그때도 해약하지 않고 연금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마니 마시오. 자,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준비금이라고 해서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고간의 금액이죠. 이 금액 갖고 불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 지급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65세 남자는 전체 지급률이 전체 연금 준비금 대비해서 4.7%를 줍니다. 여성은 4.5%를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연금 준비금이 있는 연금 개시 시점부터 21.3년 동안에는 이자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7%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여성은요 22.3년 동안 이자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보험사는 무조건 남는 것이죠. 왜냐하면 21년, 22년 동안 고객의 돈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자산 운영하고요. 이자 한 푼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굴려서 엄청난 이득을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연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내고요. 65세 때 연금을 받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되는 시점에 연금 준비금은 10억 원입니다. 꽤 많이 그동안 납부를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노후생활비 충당하려고 했는데요. 이 10억 원 기준으로 해서 4.5%라고 했잖아요. 연금 지급률이. 매년 지급하는 금액은 4,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월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요 22년 3개월 동안 수령을 한다. 65세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뭐 87세가 되겠죠. 87, 88세가 되겠죠. 그렇게 수령을 했을 때 겨우 10억 125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65세 시점에 10억 원 가지고서 22년 3개월 동안 수령해봤자 받는 이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125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거의 이자가 없다는 것이죠. 22년 3개월 동안에 헛부역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험사는 22년 3개월 동안에 이자 한 푼 안 주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서요. 호가호위 하는 것이죠. 남의 돈 가지고서 돈을 불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연금준비금으로 자산운용을 당연히 하겠죠. 매년 10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4,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9억 5,500만 원 가지고 매년 5%의 자산운용 수익을 거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면요. 3%대 중후반부터 낮은 곳은요. 그 다음에 4%, 5%, 많은 곳은 7%까지 자산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 자산운용 리즈너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65세 때 이 여성이 그 연금을 받다가 86세 시점에 사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는 겨우 10억 125만 원만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22년 전에 해약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하고 나면은요.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합니다. 남는 돈이 있죠. 자산운용했죠. 보험사는 11억 589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을 보험사가 다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험사의 연금 수입, 연금 낙전이 되겠습니다. 낙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낙전 수익 가지고서 매년 또 5%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사가 투자합니다. 30년간 투자한다면 무려 47억 7,959만 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한 사람한테 나오는 수익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30년이 아니라 이 돈은 보험사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살아있는 동안에 300년 동안도 투자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인당 30년 동안만 보험사가 취하는 수익이 거의 48억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입자가 10만 명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30년 동안에 478조 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이 10만 명이 아니잖아요.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200만 명, 300만 명, 5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은 30년간 자산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1000년도 자산 운영하겠죠. 보험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요. 이렇게 수입을 창출한다면요. 황당하게도 그 연금을 받으면서 보험사한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고 죽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0세를 살면 좀 이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0세를 산다면 과연 누구의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는 겨우 11억 7천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에 1억 7천만 원만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90세에 사망하면 아무것도 못 받죠. 그다음부터는 보험사는 11억 4,056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남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서 보험사가 연금 낙전 수입이 돼서 그걸 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또 30년간 투자한다면 거의 50억 원이 됩니다. 1인당. 그러니까 90세를 살아도 50억 원 정도를 놓고 죽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0세까지 산 사람이 죽고 나서 한 사람당 49억, 50억 가까이 이익을 제공하는데 10만 명이 가입했다면 무려 5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보험사한테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50년,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굴렸다면 엄청나겠죠. 이번에는 그렇다면 오래 살면 좋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6세 살면 손해고 90세 살면 조금 이익이고 100세 살면 더 큰 이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까지 살다 죽는다면 과연 누구의 이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북으로 판매 중입니다. 각 8,000원, 7,000원, 6,000원 정도 때 뺏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살면 연금 받다 100세까지 살면 가입자가 이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겨우 16억 2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36년 동안에 10억 원 내 돈 가지고서 6억 2천만 원만 더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100억 100세 때 죽는다면 보험사는 12억 6,355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욱더 큰 보험 연금의 낙전 수입이 기대된다는 것이죠. 5% 수익을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무려 55억 원 가까이 1인당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훨씬 더 어떻습니까?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 순간 보험사는 쾌재를 부르고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이 가입했다면 547조 원을 보험사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만 명만 가입한 거 아니죠. 또한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 120세를 살면은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과연 누구의 이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세 시점에 사망한다면 가입자는 25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대비해서 15억 2천만 원, 꽤 많이 보이는 돈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6년 동안 받은 돈이 겨우 그겁니다. 56년 동안 10억 원을 투자했다면요. 25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때 120세 시점에 가입자가 죽으면 보험사는 17억 9,021만 원을 챙기게 됩니다. 엄청난 낙전 수입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것을 30년 동안 투자한다면 무려 77억 원 이상의 수입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1인당이죠. 그러니까 가입자 10만 명이라면 보험사는요, 놀랍게도 774조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더욱더 많은 돈을 더 창출할 수 있겠죠. 가입자가 많고 3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자산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에 50년간 100만 명이 가입했는데 50년간 1인당 206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 그렇다면요. 100만 명 가입했을 때는 무려 이경 530조 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익을 보험사한테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입 조건이 그거죠. 100만 명 가입했다. 그다음에 50년간 그 자산 운영했다. 그다음에 120세까지 살았다. 물론 100세 살든 90세 살든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이경이라고 하는 금액 언저리 내외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50년이 아니라 100년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요, 놀랍게도 그 23경 이상의 돈을 보험사한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놀라운 사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년 이상 자산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 7%로도 자산운용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5%가 아니라 7%를 한다면요. 이건 따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불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보험 수익을 보험사한테 그냥 제공합니까? 자신의 돈으로 보험사는 여기 이런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자기 돈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성장하죠. 그런데 그 연금보험,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시켜서 각종 사업비, 보증비용 다 떼고요. 그리고서 쥐꼬리만한 이자 주면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빼먹다가 연금 개시 시점마저도 연금 받으라고 또 살살살 속이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더 큰 이익을 챙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보험 수익을, 이러한 보험사한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을 선택하는 순간 이런 수익은 정말로 떼어놓은 당상이죠. 확실하게 명약관화라고 하죠. 불을 본 듯이 뻔하게 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악한 악마의 속삭임처럼 연금 일시금 받으면 안 돼요. 연금으로 받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에 그냥 속아가지고 그 말이 맞아 하면서 만약에 연금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인간 뱁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 만약에 연금 개시 시점에 그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을 한 해라도 받았다면요. 한 번이라도 연금을 선택해서 종신형으로 받았다면 절대로 해약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종신형은 절대 선택했을 때 해약 중도에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저를 만났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해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약하기 전에, 연금 받기 전에, 일시금 도래 전에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가장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사가 그렇다면 5%가 아니라 4%일 때는 어떤지, 2%, 3%일 때는 또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물론 7%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일 때는 정말로 보험사는 정말로 어떻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식으로 너무나 쉽죠. 자, 보험,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거 가입해서 그동안 수십 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노후생활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해지해서요. 금고에 놓아두던가 아니면 저축은행에 놓아두고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던가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망하더라도 나중에 원금 이상은 자녀들한테 남겨줄 수가 있죠. 만약에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다면 절대로 사망 시점에는요 최저보증 그런 연금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남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금보험은 사망 시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는 것도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명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만약에 있었다면 항상 손해보지 않고 평생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이처럼 엄청나게 수십억 그 이상의 자산 이익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산 가라면 또 엄청난 고민 많겠죠. 이처럼 가렴주고 세상 세금 폭탄 시대에 세금을 피하는 것이 가장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되게, 1000년 되게, 3000년 되게, 만년 되게 세금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겠죠.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7월 1일 날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가 되겠습니다. 도남동 소재 흥천사라고 멋진 절이 있습니다. 거기 전법회관 3층에 염화미소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겠습니다. 장소는 간단합니다.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에 나와서 마을버스 22번 타면 3분 정도면 바로 도착이 됩니다. 도착해서 우측에 건물이 있고요. 신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방법 간단합니다. 저한테 5만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죠. 우리은행 007-21-0337-7366이고요. 핸드폰 010-5473-9327로 성함을 문자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되겠죠.
참가하신 분들에게는요, 제 저서에 친필 사인해서 드리고요. 아니면 이북을 두 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매주 자산관리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콘스탄트 힝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이 만남의 시간에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주제죠.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은 물론이고요. 자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상품, 금융상품, 보험상품에 대해서 평가 분석해서 올바른 자산 배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소 훈청사, 가족이 함께 오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큰 절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약도를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가용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전법회관 3층에 카페입니다. 아주 고풍스럽죠. 염화미소 카페고요. 안에도 자리가 있고 밖에도 파라솔로 자리가 있습니다. 밖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장사치, 장사꾼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사꾼의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이것이 무슨 꽁치나 고등어가 아니고요. 만 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일대의 최대의 선택의 갈림길이란다면 연금보험 중간에 그 연금 개시 시점에 해지를 반드시 해야지 연금을 받으면 여러분 폭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폭망 수준이요. 수억, 수십억에 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